미국의 반도체 굴기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어메리카 올릴라는 기조 아래 반도체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크론은 미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론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HBM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중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칩스법과 같은 대규모 정부 지원 정책은 마이크론이 연구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입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적 패권을 확보하고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마이크론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어메리카 올리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에 고대역폭 메모리 전용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장은 약 70억 달러로 하나 약 10조 2,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시설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HBM 칩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HBM 공장은 싱가포르 북부의 우드랜지 지역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는 HBM 전용 생산 시설입니다. 이 공장은 약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는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HBM 메모리는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공장을 통해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2027년부터는 생산 능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공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패키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산제이 메우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HBM 시장이 2023년 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공장은 초기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최대 3,0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 외에도 미국 아이다호주, 뉴욕, 일본 히로시마에서도 HBM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주로 디램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97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1978년 보이드 데이비스와 그의 동료들이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메모리 모듈을 제조하는 작은 회사로 시작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디램 시장에 진입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게 됩니다. 1984년에는 첫 번째 디램 칩을 출시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론은 여러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인텔과의 합작 투자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스키하이 메모리라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전자제품, 서버, 모바일 기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메모리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AI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78년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설립된 이후 1981년에 첫 번째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을 완공하고 64킬로비트 D램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256킬로비트 D램을 생산하는 두 번째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메모리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고 2001년에는 도시바의 D램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글로벌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렉사르를 인수하여 USB와 SD 카드 제품군을 확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여 D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대규모 D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발표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및 저리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PC, 서버, 모바일 기기, 자동차 및 IoT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론은 D램 시장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점유율입니다. D램은 주로 컴퓨터와 서버에서 사용되며 최근 AI 및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D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약 15%로 삼성전자와 웨스턴 디지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 등 다양한 저장 장치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며 현재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약 3.3%로 미국 54.5%과 대만 10.3%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의 D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외에도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BM은 특히 AI 및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2025년까지 약 300억 달러의 총 주소 가능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크론은 이 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의 최근 재무 실적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79.8% 증가하여 29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산업의 주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향후 2025회계 연도에는 34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전망은 마이크론의 기술적 리더십과 시장 내 강력한 포지셔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약 8조 8천억 원 약 61억 6,500만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이크론이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에 따라 지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텔과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조금은 마이크론의 사업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이크론이 계획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1천억 달러, 아이다호주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각각 디램 및 낸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증설에도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으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의 확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35년까지 미국의 첨단 메모리 칩 제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현재 2% 미만에서 약 10%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반도체 산업,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마이크론과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마이크론에 대해 약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마이크론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외국 기업,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한국과 대만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마이크론과 미국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기술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치는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마이크론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에서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경우 마이크론은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마이크론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마이크론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론이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생산 역량과 기술력이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는 두 기업이 더 높은 생산 효율성과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래 반도체 시장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두 기업은 이 분야에서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창출하며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이크론이 HBM 기술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더불어 패키징 설계 최적화와 같은 분야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도 두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메리카 올리와 같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불리한 경쟁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함께 신기술 개발과 같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마이크론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은 기존 시장 점유율 유지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기술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박입니다.